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간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준 것을 보고 선생님은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항상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14살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행복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선생님에게도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서 110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마음 열기 함께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행복에 대해 배우면서 가치카드 놀이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최후에 남겨두었던 가치카드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을 남겼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남겼었을까요? 꼭 가족을 최후에 남겨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가요?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봤을 때도 역시 가족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슬픈 순간 그리고 언제고 함께하는 구성원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정이란 생각 쌓기 함께 해봅시다. 선생님, 가정은 뭐고 가족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이란 단어는 아주 친근하고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고 뭔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혈연, 혼인, 친분이나 입양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혼인의 관계죠. 엄마 아빠는 혼인으로 맺어진 것이고 또 자녀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가 꼭 혈연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혼인이 아니라 어떤 친분 관계를 맺고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역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해질 때에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을 쓰죠. 공동체와 집단의 뜻을 말할 때는 가정의 의미를 쓰는데 가정의 의미는 아까 보았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즉 이렇게 집과 같은 생활하는 장소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서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가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3세대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와 또 미혼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죠. 또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정의 모습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남성의 손에 안겨져 있는 아기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이, 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힌트를 보여주죠. 힌트. 자, 이제 눈치를 챘나요? 맞습니다. 이 아기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적에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입양 가정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 다양한 가정의 형태 중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입양 가정이 있어요. 자, 지금 본 것은 뭐예요? 입양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 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알베르토 아시죠? 알베르토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요? 네,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다음 가정의 형태를 보도록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돌보는 가정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할아버지 조자, 그리고 손자, 손자. 를 써서 조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가정의 형태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을, 그렇죠, 한 부모 중에 한 분이 자녀를 돌보는 형태의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후에 재혼을 통해서 새롭게 결합하는 재혼의 가정이 있고요. 재혼 가정. 그 다음에 정부나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 시설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만 혹은 노부부만 사는 가정 등도 있고, 또 최근에는 동성애 부부도 역시 가정의 형태를 이루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정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여길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사는 모습은 제각각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거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가정이 혹은 가족이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태풍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 어디죠? 바로 우리 집입니다. 집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정서적인 편안함을 갖게 하고 휴식과 오락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외출하거나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외출과 여행의 추억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침대에 딱 누우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진짜 집이 최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여서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역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배워야 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교과서로 가정에 대해서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내게 주는 의미는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행복이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또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존재인 가정이 주는 의미도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자, 빈칸에 여러분이 가정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대상을 비유하고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대상에 무엇인가를 비유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막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수업한 내용을 예시로 볼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볼까요? 강아지이다, 침대이다, 바나나이다, 가정이란 휴지다, 가정이란 돼지이다, 가정이란 모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예시를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선배가 가정이란 땡땡땡이다. 그래서 나만의 사전 만들기를 한 내용이에요. 자, 가정이란 무엇이다? 침대이다. 자, 침대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럼 왜 그것을 침대에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침대의 특성에 맞게 써야 되겠죠. 오늘도 고생한 나의 마음을 편하게 감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지친 마음이나 몸을 우리가 침대에 누이면 편안함을 갖듯이 가정이란 나에게 침대와 같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기능 중에 정서적 편안함을 준다라는 내용을 아까 봤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친구의 것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가정이란 무엇이다? 휴지이다. 이유는 왜냐하면 힘을 합치면 휴지처럼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 공동체, 또 우리가 같은 구성원, 가족 구성원으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을 합치면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진 성어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면 휴지가 잘 풀리듯이 우리가 시험을 잘 풀으라고 할 때도 휴지를 선물하고 또 가정의 일이 잘 되라고 할 때도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주잖아요. 그런 휴지에 잘 풀리는 성질에 비유를 해서 힘을 합치면 휴지처럼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정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5개의 낱말 카드를 제시할 거예요. 자, 가정이란 무엇이다? 이 5개의 낱말 카드를 넣고 비유를 하면 됩니다. 자, 가정이란 따라 봅시다. 뭐다? 고양이다. 가정이란 아이스크림이다. 가정이란 헬리콥터이다. 가정이란 바이올린이다. 가정이란 무지개이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써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볼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 이 5개의 단어가 가정이 어떻게 비유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보면 여러분들의 창의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활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나만의 사전 만들기 패들렛을 통해서 해볼 텐데요. 가정이란 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대상을 가정에 비유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쓸 때 이 대상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5가지 낱말을 제시해줬죠. 고양이, 아이스크림, 헬리콥터, 바이올린, 무지개. 자, 이 화면이 여러분들의 패들렛으로 통해서 같이 보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낱말을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낱말 밑에다가 플러스 버튼 보이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제목에는 나의 번호와 이름을 씁니다. 나는 1학년 4반 36번이고
이름은 최만보예요. 최만보.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적을 건데요. 나는 가정을 고양이에 비유했잖아요. 나에게 가정이란 고양이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품에 안으면 따스함을 느끼듯 우리 집과 가족을 안고 있으면 세상 따스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고양이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이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클릭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쓴 그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글을 읽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에게 라이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댓글을 써주셔도 좋아요. 자, 고양이를 안고 있으면 선생님은 굉장히 따뜻함을 느껴요. 고양이의 그 털에는 약간 그 보송보송함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을 안고 있으면 또 우리 집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에 비유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아이스크림이나 헬리콥터, 바이올린, 무지개와 같은 것들의 어떤 특징의 가정을 비유할 수 있을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